소설 들려주는 여자. 소들려의 감성 오디오북. 들려드릴 작품은 1949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소설가 윌리엄 포크너의 1930년작 에밀리에게 장미를입니다. 이 소설은 남북전쟁 이후 몰락하는 남부 귀족 딸 미스 에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하고 은둔 생활을 해야만 했던 에밀리. 기묘하고 비밀스럽고 그로테스크한 그녀의 삶이 펼쳐집니다. 에밀리에게 장미를. 윌리엄 포크너. 미스 에밀리 그리어슨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 은민 모두가 그녀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남자들은 쓰러진 기념비에 대한 일종의 존경심에서, 여자들은 대부분이 그녀의 집 내부를 들여다보고 싶은 호기심에서 그랬던 것이다. 미스 에밀리의 집 내부는 정원사와 요리사를 겸한 노복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적어도 10년 동안은 아무도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에밀리의 집은 한때는 하얗게 칠했던 크고 네모진 목조 가옥이었다. 70년대에 묵직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경박한 건축 양식의 둥근 지붕과 뾰족탑과 와형 무늬 노대들로 장식되어 있었고, 우리 읍내에서도 한때는 제일 가던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차고와 조면기가 침입하게 되어 이 근방에 명문 거족의 집들의 흔적조차도 없애버렸다. 그런데 유독 미스 에밀리의 집만이 남아서 그 고집세고 아양떠는 조락의 모습을 면화차와 개솔린 펌프 너머로 드러내고 있었으니 이것보다 더한 꼴불견은 없었다. 그리고 이제는 미스 에밀리마저도 세상을 떠나서 저 명문 고족의 대표자들과 함께 히말라야 산목에 아늑히 둘러싸인 묘지에 제퍼슨 전투에서 전사한 북군과 남군의 유명 및 무명 장병의 무덤 사이에 묻혀버렸다. 생전의 미스 에밀리는 하나의 전통, 하나의 의무, 그리고 하나의 걱정거리였다. 말하자면 읍내에 대한 누대의 채무와도 같았다. 흑인 여자는 앞치마를 두르지 않고서는 거리에 나올 수 없다는 명령을 내린 읍장 사토리스 대령이 그녀의 세금을 면제했던 1894년의 그날부터 시작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죽은 후부터 영구히 계속되는 집행유예였다. 그렇지만은 미스 에밀리가 자선을 받아들였다고 추측해서는 안 된다. 읍내는 에밀리의 아버지에게서 빌린 돈을 사무상 이러한 반환 방법을 택했다는 내용의 복잡한 이야기를 사토리스 대령은 꾸며냈다. 사토리스 대령과 같은 세대 또는 같은 사상의 남자만이 이러한 이야기를 꾸며낼 수 있었을 것이며, 그러한 여자만이 이러한 이야기를 믿을 수 있었을 것이다. 보다 더 현대 사상을 가진 다음 세대가 읍장이 되고 읍회 의원이 되었을 때 이러한 조처에 대하여 약간의 불평이 생겼다. 연초에 그들은 미스 에밀리에게 고지서를 우송했다. 2월이 되어도 회답이 없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공문을 띄워 편리할 때 군 보안관 사무소에 출두해달라고 청했다. 일주일 후에 읍장 자신이 그녀에게 사신을 띄워 그녀를 방문하든지 그녀에게 차를 보내든지 하겠다고 신청했으나 답장으로 받은 것은
가늘고 유려한 필지로 낡은 모양의 종이 위에 퇴색한 잉크로 쓴 쪽지였다. 사연인즉 그녀는 전혀 외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고지서도 동봉되어 있었으나 이곳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그들은 읍회를 특별히 소집했다. 대표단이 그녀 집을 찾아가서 그녀가 8년 또는 10년 전에 도자기 그림의 레슨을 중지한 후로 어떠한 방문객도 통과한 적이 없었던 문을 노크했다. 흑인 노인이 그들을 으슥한 현관으로 받아들였는데 여기서 올라가는 계단의 꼭대기는 한결 더 어두웠다. 이 현관에서는 먼지내와 썩은 내가 났다. 매퀴하고 습한 냄새. 흑인은 그들을 객실로 안내했다. 이 방은 가죽을 씌운 묵직한 가구가 비치되어 있었다. 흑인이 창문의 차이를 여니까 그 가죽에 금이 나 있는 것을 그들은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걸터 앉았을 때 아련한 먼지가 그들의 넓적다리의 언저리에서 느릿느릿 떠올라 한 줄기 광선 속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티끌과 함께 빙 돌고 있었다. 난로 앞에 서 있는 도금 화가 위에는 미스 에밀리의 아버지의 크레용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그녀가 들어왔을 때 그들은 일제히 일어섰다. 검은 옷을 입은 작고 뚱뚱한 여자였다. 가느다란 금 시계줄이 그녀의 허리까지 내려와서 그 끝은 그녀의 허리띠 속에 숨어 있었고 그녀가 잡고 있는 흑단 지팡이에는 변색한 금머리가 붙어 있었다. 그녀의 골격은 작고 가늘었다. 아마도 그 때문에 딴 여자면 단지 똥똥했을 텐데 그녀의 경우에는 비만하게 보였을 것이다. 그녀의 얼굴은 웅덩이 물 속에 오랫동안 담근 시체처럼 부르터 보였고 그녀의 피부색도 따라서 창백했다. 그녀의 얼굴의 부풀은 두둑 속에 파묻힌 그녀의 두 눈은 방문객들이 용건을 늘어놓고 있는 동안 그들의 한 얼굴에서 딴 얼굴로 이동할 때 마치 밀가루 반죽 속에 꾹 박아놓은 두 개의 석탄 조각같이 보였다. 그녀는 그들에게 앉으라고 권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문간에 서서 대변자가 더듬거리다가 말문이 막힐 때까지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때 그들은 금시계줄 끝에서 보이지 않는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메마르고 차가웠다. 난 제퍼슨 읍에서는 세금을 물지 않습니다. 사토리스 대령이 그 까닭을 설명해 주더군요. 아마 당신네들 중에서 누구라도 읍내의 기록을 조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시면 납득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린 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미스 에밀리. 우린 읍 당국자들입니다. 읍장이 자세한 통지서를 내지 않았나요? 종이 쪽지를 한 장 받긴 했어요, 물론. 하고 미스 에밀리는 말했다. 아마 그분은 자신이 읍장이라고 생각하시는가 본데 난 제퍼슨 읍에서는 세금을 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록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린 고지서대로 집행을... 사토리스 대령에게 물어보세요. 사토리스 대령은 죽은 지 거의 10년이 된다. 난 제퍼슨 읍에선 세금을 물지 않는단 말이에요. 토우부야. 그 흑인이 나타났다. 이분들 모셔보내라. 이렇게 그녀가 그들을 모조리 물리친 것은 그녀가 30년 전에 그 냄새건으로 그들의 아버지들을 물리친 것과 꼭 같았다. 그것은 그녀의 부친이 세상을 떠난 지 2년 후이며 그녀의 애인이 그녀와 결혼하리라고 우리가 믿었던 사나이가 그녀를 버린 후 얼마 안 되어서였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녀는 외출하는 도수가 드물었고 그녀의 애인이 가버린 후에는
그녀를 본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읍내의 숙녀들 중에서 두셋이 용감하게도 미스 에밀리를 방문했으나 면회사절을 당했다. 그 집 주위에 있는 유일한 삶의 표시는 시장 바구니를 들고서 드나드는 그 당시에는 청년이었던 그 흑인 남자였다. 남자면 누구나 부엌을 깨끗이 치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나 보죠. 하고 그 숙녀들은 말했다. 그래서 그 냄새가 심해졌을 때 그 숙녀들은 놀라지 않았다. 이 냄새는 시끄러운 속세와 거만한 그리어쓴 집안 사람들을 연결하는 또 하나의 고리였다. 이웃에 사는 한 여자가 읍장 스티븐즈 판사에게 호소했다. 이때 읍장의 나이는 80세였다. 그러나 날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오? 하고 그는 말했다. 무얼요, 그분에게 냄새를 풍기지 말도록 명령을 내리시면 되죠. 법은 없나요? 하고 그 여자는 말했다. 꼭 그럴 필요는 없지요. 하고 스티븐즈 판사는 말했다. 아마 10중 8구는 그분 집 검둥이가 안마당에서 죽인 뱀이나 쥐일 거요. 본인에게 내가 이르죠. 이튿날 그는 또 2건의 불평을 받았다. 하나는 웬 남자로부터였는데 어려워하는 하소연이었다. 우린 정말로 무슨 수를 내야 합니다, 판사님. 저는 미스 에밀리를 괴롭히려는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린 무슨 수를 써야 합니까? 그날 밤 읍회 위원들이 모였다. 회색 수염을 기른 노인 셋과 젊은 세대의 일원인 청년 하나가 모였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고 그는 말했다. 그분더러 집안의 소재를 깨끗이 하도록 명령을 내리시지요. 시간에 여유를 주고요. 그래도 만약에 말을 듣지 않거든 원, 여보시오. 하고 스티븐즈 판사는 말했다. 아무리 악취를 풍긴다고서니 숙녀를 면박하시려오. 그래서 다음 날 밤 자정이 지나서 남자 넷이 미스 에밀리의 집 잔디밭을 건너가서 도둑인 것처럼 그 집 주변을 살금살금 돌아다니며 벽돌 바닥과 지하실 창문 냄새를 맡곤 했는데 한편 그들 중에서 하나는 어깨의 맨자루 속에 손을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씨앗을 뿌릴 때와 똑같은 동작을 했다. 그들은 지하실 문을 부수고 거기에 뿐만 아니라 바깥 건물 전부에 석회를 뿌렸다. 그들이 다시 잔디밭을 건너갈 때 이제까지 깜깜했던 창문 하나에 불이 켜졌고 미스 에밀리는 불빛을 등지고 창문 안에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꼿꼿한 동체는 우상의 동체처럼 끄떡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가만가만 잔디밭을 건너 로우커스트 가로수의 그늘 속으로 기어들었다. 한 2주 후에 그 냄새는 사라졌다. 그때부터 은민들은 미스 에밀리를 정말로 불쌍하게 여기기 시작했던 것이다. 우리 은민들은 그녀의 대고모 와이어트 노숙녀가 마지막에 가서는 완전히 미쳐버린 사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어쓴 집안 사람들이 실제 이상으로 좀 지나치게 거만하다고 믿고 있었다. 청년은 하나도 미스 에밀리의 배필감으로는 충분하지 못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리어쓴 집안 사람들을 하나의 따블로로 생각하고 있었다. 미스 에밀리는 하얀 옷을 입은 날씬한 자태로 후면에 서 있고 그녀의 아버지는 2 다리를 떡 벌린 실루엣처럼 등을 딸에게 대고 말채찍을 움켜쥐고 전면에 서 있었다. 활짝 열린 현관문이 이 2 부녀를 틀어잡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가 30살이 되고 아직도 독신이었을 때 우리는 정확히 말해서 썩 좋은 기분은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의 주장이 옳다는 것은 증명이 되었다. 집안에 설사 정신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녀는 결혼할 기회가 정말로 구체화되었다면 그 기회를 물리치지는 않았으리라. 그녀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에게 남은 것은 집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리고 어느 의미에서는 은민들은 기뻐했다. 드디어 그들은 미스 에밀리에게 동정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혼자 되고 또 모일푼이 된 그녀는 보통 인간과 다름없이 되었다. 이제야 그녀 또한 소소한 금전 문제가 빚어내는 옛 절망과 옛 전율을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죽은 이튿날 숙녀들 모두가 우리 읍내의 습관대로 그녀의 집을 방문하고 조의와 조력을 제공하고자 했다. 미스 에밀리는 문간에서 그녀들과 만났는데 그녀는 평상시와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슬픔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죽지 않았다고 말했다. 목사들이 그리고 의사들이 그녀를 방문하고 시체를 치우게 해달라고 설득했는데도 그녀는 사흘 동안이나 그와 같은 말을 짓거릴 뿐이었다. 그들이 법이나 경찰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차에 그녀는 굴복했다. 그들은 그녀의 아버지를 신속히 매장했다. 우리는 그녀가 그러지 않을 수가 없었으리라고 믿었다. 우리는 그녀의 아버지가 쫓아버린 청년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모일푼이 된 그녀가 자기에게서 모든 기회를 앗아간 아버지의 시체에나마 매달리지 않고서는 못 베겼을 것을 알고 있었다. 누구나 그럴 것이다.